UWBB 기술에서 UXP 회사, 그다음 삼성에서 칩이 제 기반의 어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이나 수백조로 불러 쪼개서 가로 세로로 나누어서 0.1cm 단위로도 그 이하로도 나노 크기로도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전 세계 가로줄 세로줄 긋는 게 아니고 계산이니까 그 방식으로 정확히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것을 74만 5,680분이면 어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7만 5,680분이면 어디 그 다음에 숫자가 모자라면 다시 1 다시 2 다시 7 다시 13만 다시 13만 2,400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1cm 단위로 해서 위로 적층을 하면 높이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면적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실내 방 안에 실내 기업이다. 그럼 실내 방 안에도 정확하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파악해서 전체적인 넓이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전 파악 방식으로 가로 세로를 짜가지고 높이까지 해서 좌표를 심어줄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 아니면 로봇 자체에서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 세로를 측정해서 전파를 이제 쏠 때는 전파 방식이 있고 적외선 방식이 있고 레이저 방식, 초음파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각도를 동시에 쏩니다. 360도로 쏴가지고 전체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높이까지 위에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스스로 짭니다. 이 스스로 좌표를 짜는 이 방식이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드론 로봇에도 자율주행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투기에 공중에서 만났다. 공중에는 좌표를 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전 좌표 방식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밑으로 높이를 쏘고 밑으로 전파를 쏴서 높이를 계산하고 상대방을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전투기 위에 있으면 삼각형 쏴고 자기하고 거리를 높이를 계산할 수 있죠. 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쏘면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그래서 높이를 여기서 전체 자신과 높이에서 빼면 되니까요. 그럼 정확히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좌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전파는 반사 방식도 될 수 있고 제 방식에 전력을 이 정도 전력을 썼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라는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텔스 같은 경우는 딱 전파가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되는 지점을 내가 이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거리로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죠. 이제는 전파가 안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스텔스 전투기다 옆으로 가면은 각도를 여러 군데 쏜다는 거죠. 이렇게 사방으로. 그럼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 정도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움직였는가를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다음 예측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였을 때 A, B, C, D 이 정도의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또는 좌로, 우로 움직였을 때, 위로 움직였을 때, 아래로 움직였을 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프로치가 높은 쪽으로 요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공방어 시스템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안에서는 그렇죠. 제품 안에서는 상수도관이다. YTN에서 쓰셨더라고요. YTN 사이언스에서 상수도관을 갖다가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잡아가지고 높이까지 해서 그 위치, 그 사진으로 영상을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면적까지 해서 딱 이렇게 해놓은 수학적인 계산도 해놓은 숫자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이거든요. 그 드론 같은 데는 드론이나 로봇 같은 데는 그리고 사진으로 보완해야죠. 렌즈 방식도 되지만 나중에는 차세대 이제 그 카메라인 그 레이더 전파를 수없이 쏴가지고 전 영상을 획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모든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차세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드론, 비행체 이런 것들이 전파를 쏴서 영상을 획득한다는 거죠. 유선 같은 데서. 저는 이제 군사용으로 쓸 때는 이렇게 디지털 영상화시키는 그런 기술들 외에 전파를 쏴서 박쥐가 이제 초음파 쏘듯이 형상을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 외에 기계식으로 렌즈 방식으로 하는 것과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해서 그랬을 때 미리 심어놨을 때 프로그램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꼭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다, 자율주행 뭐 드론이다 그러면 위치를, 또는 좀 실내 안에서 뭐 공장 안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사물을 렌즈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뭐 사람이면 몇 번으로 처리를 하고, 가로수, 뭐 이렇게 자율주행 뭐 차량이다 뭐 가로수, 건물, 횡단보도, 신호등 뭐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또 어린아이 또는 어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번호로 가로수는 뭐 4768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숫자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어디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사전 입력 방식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전파를 쏴가지고, 이 사전 좌표 방식 속에서 시내 안에서 돌아다닐 때 그러겠죠. 사전 좌표 방식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전후좌우로 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면과 뒤 양쪽, 그 다음에 뒷면을 쏴야 되겠죠. 저게 전후좌우로 쏴주는 거죠. 공중 드론 같은 경우나 비행체는 위아래까지 쏴줘요. 그래서 동시에 360도 위아래를 동시에 커버해서 전파를 쏴서 수시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주변의 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대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걸어오면 자동차가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진행방 이쪽이다 그러면 내가 좌로, 우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표전에 그 좌표 방식이, 좌표가 써 있잖아요. 좌표 방식으로 컴퓨터 명령하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하는 것보다 좌표 방식으로 이쪽에서 이쪽 좌표를 몇 번으로 옮기고 딱 앞으로 갔다가 쳤더라, 이런 식으로 이동 경로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저장 안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저장 매체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를 이렇게 짜가지고 저장 매체의 두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나노 그 이하 크기로도 수없이 이것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계산을 하는 거죠. 수만 분의 1이나 수백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좌표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입출력할 때는 그렇죠. 자동차 좌표를 따라서 이동 경로를 정해두시되, 수없는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신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신호선 갔다 저쪽 신호선 갔다 저쪽,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들어가는 신호 처리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선이 들어가는 데가 많다 할지라도 좌표 방식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니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자율주행 차량은 이런 도로, 이쪽 도로를 통해서만 가야 돼, 이쪽 도로에 간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이쪽 도로를 갔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좌표를 따라서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좌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갈 수 있으네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반도체 저장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나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신호를 입출력하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성에서 하셨던데, 터치 스크린하고 로봇 촉감 있죠. 촉감 피부 계산을, 그 압력 측정하는 기타의 기계에서 좌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아래 그래서 이제 수십만 분의 1로 계산하고, 위치까지 높이로 0.1 나노 정도 해가지고 쭈르륵 뭐 높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쭈르륵 측정이 될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래서 깊이까지 해서 어디 지점을 넣는지 정확히 표시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 하시거나 뭐 로봇 촉각 피부,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삼성에서 터치 패널을 하실 때 이걸 기존의 터치 필름을 버리고 이걸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삼성은 제 거 기술을 너무 많이 지금 가지고 맘대로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발표도 이제 언제부터 옛날부터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 어이가 없어서. 전 세계 어떤 데도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네. 옛날에 했으면 옛날에 했어야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수도나 하수도로 가스관 또는 또 전기시설, 전기 지하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전 좌표 방식으로 지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전 좌표 방식으로 결합된 지도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지도가 매우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제작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맵을, 좌표 방식의 맵을 제작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기술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방식에 있어서 자체적인 모든 컴퓨터 저장에 있어서 수많은 사용자들을 좌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좌표를 설정해서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그 좌표를 따라서 사용자가 최적의 이동 경로, 최적의 어떤 방향을 찾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관리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쓰는 컴퓨터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최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라우터 이동통신 라우터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사전 좌표 방식으로 먼저 전 세계를 수백 조 수천 분해를 쪼개서 좌표 방식에 들어가고 자기네들 관인 거기에 선을 깔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선을 깔아놓은 데 그 위치를 사전 좌표 방식 플러스 뭐 지화돼 있다. 그럼 지화된 그 좌표를 내부안에서 또 따로 설정을 하는 거죠. 상수도관, 하수관도 그렇게 전 사전 좌표 방식 플러스 자신들의 시설 지하시켰다 또는 지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적인 전체적인 좌표를 정확히 표시해서 자기네들이 관을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를 좌표로 표현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찾는다. 이런 방식을 들어가시면 라우터 같은 기술, 전기 기술, 전기 같은데 전기도 지중화된 게 있고 위에 있는데 그대로 있고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상수도 같은 거 어디 누수 같은 거 같다 그러면 압력 감지, 압력이 틀리잖아요. 소리 감지 이런 것을 곳곳에 감지 시스템을 심어서 소리가 어디 지점에서 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 가스관도 어디 압력이 좀 문제가 있다. 압력 측정 방식, 소리 방식, 가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측정 장비를 안에다 심어 놓을 수 있고 뭐 전기도 그러면 전기도니까 어느 정도 가서 압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음 바바밥 거린다든지 전기 같은 거 이런 소리 지분 이런 기술 구조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열 같은 것도 감지할 수도 있고 열 같은 거 감지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전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가고 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열이 이상 과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모든 제품을 만드실 때 자동차다 로봇이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전체를 가로 세로로 짜갖고 전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짜서 좌표 방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상열이 발견한다든지 제가 의학 할 때도 그러기 했었죠. 여기 한국전자정책연구원에서 이걸 쓰더라고요. 의학 사람을 인체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높이까지 계산해서 거기다 열을 갖다 쬐고 그 안에서 암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열이 빨리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상 지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정상적인 조직보다 온도가 낮다 그러면 거기 이상 지점으로서 보다 깊이 이렇게 집중 촬영하는 이런 방식의 의료기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거 쓰셨더라고요. 레이저를 두 개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레이저를 쏴가지고 주변에 이제 초점 방식으로 하면 그 조직을 깨뚫어 버리고 그래서 한 약간 구경을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서 열만을 발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두 개의 파형이니까 빛이잖아요. 두 개의 파형이 부딪히면 열이 강하게 발생돼요. 그럼 이제 태우지 않으면서도 암 조직이나 이게 증상 조직에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적외선 방식이 됐든 빛을 조사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여러 개의 전파를 썼다. 두 개나 뭐 세 개나 쓰겠죠. 그럼 이제 그걸 근처까지 가면 열이 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투기 A사 레이더에서 쓰는 기술로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레이저 가공기와 뭐 EUV 장치에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EUV 장치에서도 레이저로 곧바로 시각을 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또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한 거죠. 초점 방식으로 들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열이 일어난다. 뭐 A사 레이더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쏘면 전투기에 딱 닿을 때 모든 만물은 하나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따라서 이 전파들을 서로 강하게 그 검투기가 금속체잖아요. 융합을 하면서 강한 열을 발산시켜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통신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드론 1000대다. 그럼 하나하나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번호 또는 그 인식 코드, 암구호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걸 삼성 페이에서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삼성은 꽤 저의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이 그때 소송하실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UWB NXP 이것도 좌표 방식을 따랐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통신 방식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구, 부품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각 부품마다 전화번호 부여식으로 하나는 수신 서로 암구가 맞아야지, 비밀번호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신호 구조는 광통신이 들어갈 수 있다. 광통신을 쓰셨을 때 내가 저때 계속 얘기했었죠. 그 전기적인 부분은 구릭량 구리회선으로 들어가고 신호적인 부분은 광통신으로 들어간다. 광소미를 깔아서 광소미신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를 NXP에서 침해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UWB 그다음에 저장 방식을 컴퓨터 신호 방식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동 능력을 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투스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전기 충전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 방식밖에 없습니다. 보다 멀리 가죠. 그것은 제 기술이 들어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됐든 NSP가 됐든 이런 UWB 기술에 있어서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은 평균한 원리가 있다 해서 이것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나 아니요 이건 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전기 구조에 있어서 로맥 4.0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용 구조를 넓혀주는 이런 부분. 원래 이게 모든 전기 기술에 다 들어가요. 뭐 전기 못하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8차선으로 늘리듯이 로맥스 4.0을 이렇게 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굵기라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넉넉히 구성하는 겁니다. 8차선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또 하나는 서로 굵기가 로맥 4.0이다 그러면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몇 개를 배치하면 그건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처럼 동그랗게 네모난 부분이 있어서 또는 또 다른 모양과 형태는 수백 가지니까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서 전기를 증폭시켜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 하나의 두꺼운 연구자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결합해서 이렇게 하신다. 연구자석을 만드실 때도 서로 안에가 연구자석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대중서, 그 알갱이 형태를 대중서 형태로 만들어서 연구자석을 보다 강력한 연구자석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서로 사이즈를 서로 프로펠러 같은 것도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사이즈가 틀린 것을 대중서 붙여놓으면 서로 다른 진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풍기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뭐 이런 거죠. 선풍기 이제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 사이즈가 틀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내면서 공기를 강하게 태풍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융합을 하면서 강력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프로펠러도 비행기 프로펠러도 쓸 수 있고 뭐 환풍기에도 쓸 수 있고 모든 냉각팬들 환풍기 뭐 냉장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또는 온풍기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데 또는 에어컨 같은 데도 들어가 자동차 냉각 방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수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양수기도 이렇게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면 양수기도 강한 흡입력이 생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 보존알기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물을 할 때는 좀 더 부러지니까 조그맣게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펠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유선 안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면 거기서 펄스 방식이 나옵니다. 광소미에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과 광소미에서도 로맥 4.0 내가 얘기했듯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증폭시키고 감속시키며
그 힘을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원 공급기 형태로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에서 쓰셨을 때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해서 쓰시는 이런 구조, 그것도 전기선, 그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전원 공급기에도 들어가요. 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기술입니다. 이거 인류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8개로 분할해 놓습니다. 현재 있는 배터리 그게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세분화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8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콘센트 방식으로, 집에 있는 콘센트 아시죠? 전원 공급기 만들어서 그것이 카파시터가 됐든 제 방식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가 됐든 여기서 각각 동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입력 출력이 빠르죠. 이런 방식으로 반도체도 잘게 쪼가가지고 각각 신호를 갖다가 입력 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때 어떤 정기적인 입력 출력, 신호적 입력 출력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전기를, 배터리를 하나에서 쓸 때는 평상시 속도, 2개 썼을 때는 약간 높아지는, 3개에서 썼을 때는 약간 더 높아지고, 4개로 쓰면은 더 높아지는 전기 수용 구조를 이렇게 여기서 기존에 제가 병렬 방식이 엉터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2개로 들어와도 선이 1개면 그렇죠. 이게 100이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배터리 하나에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100밖에 안 들어요. 2개에서 들어가도 이 선이 하나면 10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기냐, 왜 이런 사기를 쳤을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건 사기라고. 2개면 그러죠. 선이 두꺼워야 되는 전기 수용 구조가 얘네가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2개로 늘려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2개로 늘리고, 3개다 그러면 3개로 늘리고, 4개다 그러면 4개로 늘리는 이런 수용 구조가 돼요. 그럼 모터를 돌린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모터에 들어가는 선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8개 좀 많이 널널하게 하면 좋겠죠.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죠. 이것에서 모터에 들어가는 선을 똑같은 구리선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를 배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더 두꺼운 구리선, 그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했을 때 강력한 펄스 방식이 또 나타납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굵기가 똑같은 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도 대나무 매듭구처럼 중간에 두터운 부분들이 들어간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뭐 회사의 형태는 수백 가지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방식은 서로 모터의 굵기가 틀린 그런 구리선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이 들어간다. 그리고 연구자석을 만드시는 기술에 있어서도 제가 서로 알갱이가 대중소 형태로 만드시라고 그랬죠. 인공흑연 만드실 때도 침상 코커스뿐만 아니라 인공흑연 만드실 때, 응급제 만드실 때, 흑연 만드실 때도 알갱이를 대중소 형태로 들어가서 원료 자체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석탄을 조개탄 만드시거나 석탄 만드실 때도 방제체되는 제철 부분에서도 대중소 형태로 가루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펠럿, 난료, 화목연료 하실 때도 대중소 형태로 알갱이 자체를 그렇게 가공해서 하나의 펠럿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양극재 기술에서도 서로 금속 가루라든지 양극재 기술 만들 때 알갱이들을 대중소 형태로 만드셔서 서로 강하게 힘을 이렇게 보다 강한 성능을 나타내도록 양극재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음극재나 양극재에 들어갈 때 서로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는, 대중소 해가지고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음극재, 양극재 하실 때 자동차 배터리에 서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동하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 하수도관처럼 여기 전해질이 액상화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액체니까 관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해질을 이런 식으로 서로 움직이기 쉽게, 동그란 것이 아니라 너무 동그라면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동그란, 이것도 양극재, 음극재, 니온 이온이라든가 통과할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양극재, 음극재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거나 전해질이 이런 통로를 만드시면 또 통로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수백 가지니까 디자인은 통로를 만들어셔서 움직이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모든 배터리 부분에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NXP, UWB 기술에서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시거나 그 전파를 하나가 아니라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 놔서 여러 개 동시에 쏘면 더 빠르겠죠. 그 안에는 광통신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전기선은 내가 이렇게 반도체 만들 때도 전기선은 그냥 구리선으로 그냥 하고 유선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호선은 광섬유로 처리를 해가지고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특히 광섬유선을 갖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이저 장비 만드실 때, UV 장비 만드실 때도 똑같이 제 기술 구조처럼 로맥스 4.0처럼 광섬유 똑같은 굵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펄스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 또는 하나 또 광섬유선이 틀린 그런 걸 가는 거예요. 똑같은 광섬유선이 있고 틀린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몇 개를 배치해서 더 강력한 펄스로 만들어주거나 그것을 숫자를 줄여서 감소시켜주는 구조.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섬유에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식으로 광섬유에도 이렇게 해서 신호를 두꺼운 부분이 신호 턴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동축 케이블에서도 전기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반도체 회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여러 개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광섬유에서도 신호가 증폭되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에서도 신호가 증폭되고,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가지고,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이게 내신 구조, 내관 통로가 합성섬유 나일론처럼 해갖고 좀 튼튼해서 여기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구부러지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제 기술인 신호선은 얇게, 왜냐면 발열이 별로 없으니까. 전기선은 두껍게, 왜냐면 발열이 있으니까 라고 그랬죠.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케이블에 동축 케이블을 보다 얇게 뽑아서 수십 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기술 구조는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성통신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주에서는 레이저 광통신으로 그냥 통신을 하자. 그다음 우주에서는 그 다음에 지구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서 지구에 주고 그것을 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에 서로 그 수많은 주파수를 갖다 발생을 시키는 워키토키 수많은 그 TV 채널처럼 주파수를 수십 개 발생시키고 그 안에는 스마트폰처럼 돼 있는데 주파수 발생기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 또는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그 자체적인 그 경호원들 서로 이렇게 인터넷 통하지 않고 통신을 하듯이 자체적인 이런 기기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처럼 만들면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로 간에 중앙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특정 파형을 맞추면 전파의 파형을 맞추면 특정 자체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성황 사업자가 해주듯이 어떤 사업 서비스에서 자체적인 통신을 햄통신처럼 만들어서 주파수를 할당을 하면 그쪽 통신을 해주면 그쪽 주파수를 쓰면 햄통신처럼 해서 채팅방처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성 통신에서 서로 우주에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아니라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로 서로 구경이 틀리게 쏘면 되겠죠. 서로 파형이 틀리고 구경이 틀린 레이저의 여러 개의 묶음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 그럼 이 방식은 멀리 가고 굉장히 빠르게 또 뚜렷하게 간다. 우주의 성통신은 이걸로 쓴다. 그 다음에 지구 밑으로는 날씨 같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위성통신이 쓰듯이 어떤 기지국을 만들어서 위에서 그렇죠. 여러 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통해서 쏘고 그 안에서 이런 제 방식의 여러 개 스마트폰을 가진 여러 개 수많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인 조그만 기기들을 중계할 수 있는 전파를 중계할 수 있는 그 안에 수십 개의 무선 통신기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라우터 방식은 라우터를 하나 주는 거예요. 미니 라우터를.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집에 놓고 그 안에서 중폭기를 대신하도록
그래서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작은 중폭기들을 뭐 그렇죠.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곳곳에 배치하는 식으로 가도 됩니다. 좀 그렇게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굉장히 오래 멀리 가고 뚜렷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는데도 돈이 빌려 들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구축하시면 제 기술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PC 그러니까 그 뭐죠? PC에서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방식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안에는 서로 안테나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레이더 뭐죠? A사 레이더처럼 레이더 소자 방식의 안테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안에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미니 라우터처럼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주파수가 수십 개로 방송 채널처럼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신이 훨씬 널널하겠죠. 무선으로 할 때도. 그래서 각각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위성에서도 이제 수십 개나 수백 개 각각 틀린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주고 하는 무선 송수신 구조가 들어가거나 라우터 방식, 인터넷에서 인터넷 장비 업체나 이동통신 하실 때 그게 수십 개의 무선 통신 기기가 가능한 이런 라우터 방식을 만드셨다. 라우터 안에 수많은 작은 미니 라우터 수많은 수십 개 뭐 수백 개도 가능해. 이런 무선 통신 기기가 들어가거나 유선 처리 방식이 들어갈 때도 유선 처리할 수 있는 신호 방식을 새끼 라우터들이 수십 개나 수백 개 들어가서 유선을 처리해 주는 이런 기술. 이것은 제 방식에 휴대폰 안에도 이런 라우터 기술이 들어가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상위 구조로 보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밀선부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라우터 방식, 수십 개 통신기기가, 무선 통신기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컴퓨터 내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부품들에게 무선으로 송수신 해줍니다. 이것이 반도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반도체 안에도 이런 통신, 저장 매체 안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적인 것은 그냥 전기선으로 쓰고 유리선으로 쓰고, 통신선은 광소미가 들어 TV 같은데 광소미로 처리를 하고 무선 통신 방식이 같이 들어가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서 통신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각 그 부품의 기기의 부품을 인식하는 인식 코드와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번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무선 통신기기가 뭐 여러 개거나 다수 뭐 5개나 10개,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신호를 각각 처리해주면 빠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뭐 이렇게 배터리다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게 8개나 몇 개로 처리해서 각각 격벽 처리를 해서 하나하나 보존해주고,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건 이상 없으니까 그냥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이상 과열 감지를 길을 둬서 온도가 높아지고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격벽 처리한 것을 인을 닫아갖고 산소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안 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호를 8개로 보내려오니까 곧바로 충전과 입력이 가능하죠. 입력과 방전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빠르겠어요. 방전 방식은 직렬과 병렬을 같이 사용하는 방전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호적인 처리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저장 매체, 반도체다 그러면 신호적인 처리를 각각 선이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방식을 처리하시면, 그래서 제 방식으로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이 무선 통신할 수 있는 또는 유선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수십 개 놓고, 무선 통신을 수십 개 놓으면 신호를 각각 분할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겠어요. 그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KF21에서 제 기술을 쓰셨더라고요. K2하고 K9 이런 데서도 A사라에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국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죠. 상업적인 회사가 뭐 이익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 회사 재산을 다 국방이 헛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약의 장약에다가 장약의 알갱이를 대중소 형태로 가루를 틀리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산소 알갱이들을 캡슐 형태로 들어가서 하거나 수소 알갱이 들어가거나 우라늄 분말로 해가지고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서 장약을 강화시켜줬다. 폭탄의 유력을 멀리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기술 구조를 만약에 풍산이다 어디다 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산소 캡슐, 그 다음에 우라늄 캡슐, 수소 캡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탄가루 자체를 대중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폭발력을 탄 가루의 입자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입자 크기 설계해서 서로 폭발력이 강하게 만들어 놓게 한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국방은 강화되기를 바라지만 상업적인 납품 회사도 하나다 그러면 풍산이다 그러면 뭐 공짜로 납품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 회사고 상업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도둑질하면 도둑질은 도둑질인 거죠. 그냥 당당히 기술을 내고 해야 될 텐데 도둑질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국방 기술을 할 때도 제 방식의 GPS를 대신하는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가정론 로봇 모든 것에 이게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율주행 비행체 모든 것도 이런 좌표 방식이 유인 무인 다 됩니다. 이런 좌표 방식은 GPS를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죠. 그만큼 굉장히 쉽고 수학적인 계산으로 너무 쉬운 방식이에요. 전부 다 좌표의 위치는 숫자로 다 표시합니다.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도둑질,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도둑질 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미국이 제적 재산권을 강화시켜야 전쟁이 이길 텐데 오히려 적이 원하는 대로 적이 누가 됐든 그들의 돈 먹고 돈을 왕창 먹으니까 정치인이 마음대로 기술을 도둑질하라 이 제품 반영하라 이렇게 하면 중대한 위법행위고 도둑질을 강도질을 공개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정당하게 권리를 사셔서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전 세계에 나눠주고 그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이런 걸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세요. 저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